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입니다. 드디어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좀 교착 상태였던 이 북미 관계를 다시 또 등 떠밀어서 이제는 정말 진짜 종전선언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지 전 세계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과연 어떻게 치러지게 될지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9월 17일 방송입니다. 9월 18일 내일이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D-Day인데요. 야, 1차 때가 지금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첫 번째 정상회담 때 그 충격과 감동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벌써 세 번째 회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일정들 잠깐 볼까요?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우리 측에서 출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정도에 평양에 도착을 한다고 하고요.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하고 오찬 후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까요? 아마 좀 이렇게 그래도 보여주는 이게 좀 중요하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나와서 직접 이렇게 공항에서 악수하고 이랬던 게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서민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19일에 2차 정상회담을 하고요. 오후에 평양 주요 시설을 참관하고 오후 19일날 아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박 3일 일정이라 20일께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거쳐서 서울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 1차 때는 뭐 너무나도 이 큰 관심을 모았고요. 사실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이 사진이 아직도 이제 또렷이 뭐 사진은 굳이 안 봐도 기억이 나시죠? 다들 이 도보다리 이 명장면들 그리고 함께 남북을 잠깐씩 한 걸음씩 이렇게 오가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만났던 것만으로도 1차 때는 너무 큰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판문점 선언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1차 때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제는 만난다는 것만으로는 1차 때의 충격만큼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덜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혹은 2차 때보다 더 많이 진전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깨에 짐이 좀 많이 실려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이게 좀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판문점 선언 때도 그 어마어마한 막 이런 이 선언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는 특히나 그것보다 더 좀 진전된 뭔가 합의가 없으면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만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퍼줬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2차 정상회담 때는 특히나
너무 급작스럽게 만나긴 했지만 그 역할 자체가 우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는 듯 했던 그 국면에서 급작스러운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교 역할을 했었잖아요. 3차 정상회담 역시도 좀 최근에 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금 이렇게 붐업시켜주는 이런 효과도 물론 이제 해야 할 거고요.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보도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고 해요. 뭐 이번에 북미 관계에서 또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껏 보도를 하고 있대요. 전 세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판문점 선언 그 이후에 1차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상회담 준비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의 주요한 포인트가 남북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 군사적인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판문점 선언 2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노력의 실천 방안 합의 발표. 이게 우리가 보다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뭐 무력 충돌 위험을 없애는 것 자체가 종전선언이 되진 않겠지만 이게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걸려 있으니까요. 우리끼리만 이런 걸 무력 충돌 위험을 없앤다고 해서 당장의 종전선언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내용들 군사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도 어찌됐건 비핵화를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 특히나 뭐 다른 부분들도 뭐 이산가족이나 뭐 다른 이제 경제협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북미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종전선언을 보다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로 보다 더 중점에 두고 아마도 진행할 것 같다. 이번 이 3차 정상회담에서 이런 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불안한 지도자인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의 틈새를 메워야 하는 가교 능력을 다시금 또 시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단순한 가교 정도가 아니라 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있어야 이게 돌아간다. 이런 걸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한껏 어필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듭니다. 이것도 그죠. 생방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생방송 한다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방송에서 또 집중받을까봐 막 싫어하는 분들 계시던데 네.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이 우리의 역할을 전 세계 망망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특별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간다고 하죠. 근데 이 중에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나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특별 수행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 수행원을 보면요. 공식 수행원 14명, 특별 수행원 52명, 총 66명이고요. 수행원 규모로는 거의 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특별 수행원으로 지금 이름을 올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강원도 최문수 지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차범근 현정화 감독,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그 말이 좀 많았잖아요.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박근혜 그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금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인 터라 이런 사람이 재계 대표로 남북 정상회담에 가서 뭐 꼭 그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뭔가 좀 이게 그것도 삼성이 우리나라의 뭐 최대의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삼성의 대표로서 가서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뭔가 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좀 이제 우려가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남북 경협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센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지금 가뜩이나 경제 지표가 어렵던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이걸 토대로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새로운 경제의 이 뭐랄까요 시장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잘 되면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총수들을 데리고 가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굳이 왜 여기에 다른 경제 총수들도 가는데 근데 굳이 그것도 뭐 재판 중인 심지어 전 정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그야말로 후벼 팠던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 인물 그것도 직접적으로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같이 이제 뇌물 주고받고 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이 왜 직접 가야 하는가.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그럴 의도가 설사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통령 곁에서 이렇게 이제 갔다 오게 되면 한번 갔다 와서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어필하게 되면 가뜩이나 친삼성적인 재판부에게 다가오는 또 재판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문제없이 친삼성적인 재판 판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이렇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괜히 또 적폐청산이며 좀 공정사회로 가겠다 하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좀 이 악효과를 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원한 거다. 북한에서 이재용을 만나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던데요. 그런 기사도 뭐 있던데 굳이 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재벌 총수들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재벌 총수들 다 있는데 굳이 문재인 대통령 곁에 붙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굳이 가야 할까? 오히려 정말 좋은 취지와 지금 의미를 가지고 담고 지금 3차 정상회담을 할 건데 오히려 그 의미를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함께 방북하는 것 때문에 좀 깎게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가 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이게 여러 경제지에서는 막 이재용 부회장도 같이 간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게 생각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이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좀 집중을 받게 되면 가장 좀 뭐랄까요 안달하고 생중계하는 거 싫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판문점 선언 비용 지금 뭐 4,712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퍼주기 예산이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대박이라며 보이시죠? 통일 대박이라고 통일 대박을 주장하신 이분께서 그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2,000조의 편익이 생긴다. 이런 통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냈었다고.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 누구?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때 통일 대박이라고 2,000조의 편익이 생긴다라고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판문점 선언 비용 4,712억 아깝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냐 이런 주장인 건데요. 사실 또 이거지만 어찌됐건 이 통일대박론 이게 뭐 진짜 2,000조가 우리가 편익이 날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우리 정부에서 일단 당장에 들어가는 돈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만큼이 들어간다.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경제 지표가 어렵고 이런데 예산을 허투루 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철도, 도로 이런 게 초기 비용들이 막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뭐 2,000조 편익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만큼 얻게 되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아마도 클 것이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물론 4천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편익들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걸 싹 무시하고 무조건 퍼주기다. 우리가 얻게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4천억 퍼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그리고 그네들이 여당일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또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다라고 얘기할 때 조선일보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은 미래다라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하면서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통일은 미래라며 심지어 국민과 독자들로부터 통일 나눔 펀드 기부를 유도하면서 3,100억 원가량의 기금을 모으기도 했었대요. 조선일보가. 야, 조선일보 그렇게 통일에 앞장서셨던 분들이 통일 대박이라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막 이러시면 그러시면 되겠어요? 통일 대박이라고 기금까지 모으셨던 분들이 돈 아깝다고 지금 그러시면 되나? 안 되죠. 네, 아무튼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다음 소식도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에 진행됐던 여러 국정원, 국방부, 또 경찰 이런 댓글 여론 조작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댓글 조작을 전 정부적으로 하라라고 직접 제시한 육성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이며 이런 그야말로 국정원 국방부, 경찰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공권력 기관들이 공권력 기관들이 댓글 조작을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이게 과연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윗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을 합리적으로 했지만 그동안은 구체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지금 드러난 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등 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성 파일이 등장했대요. 이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이후에 지지율이 그때 급락했었죠.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거 중요하다. 콕 집어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댓글 이런 거 중요하다 라고 강조한 발언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직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 댓글 이런 거,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국정원 너무 마음에 든 거지, 국정원. 국정원 마음에 드니까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해라 라고 지시한 그런 내용.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으로 댓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직접 독려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요. 댓글이라는 단어, 다른 데도 국정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빼박 힌트.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물증이 아닐까 싶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런 그 자료 제출이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압수수색해서 이제 더 살펴보면 그야말로 그냥 줄줄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짜 국정원처럼 해라. 정말 대단하죠. 국정원이 모범사례인 거예요. 국정원 너무 잘했으니까 국정원처럼 해라. 국정원만큼만 댓글 조작해라. 이런 이제 지시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는. 네. 정말 오래 묵혔던 국정원, 국방부, 경찰까지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 이제야 드디어 진정한 머리를 기소하게 될까요? 해야 되는데 얼른 이와 관련해서 또 뭐라고 하실지 끝까지 부인하시겠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짧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돌아오신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돌아오신대요. 아니 근데 미국 가시긴 가신 거야. 워낙 한국에 안 계시다고 마치 정치계를 떠날 것처럼 정치권을 떠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뭐 페이스북에 글 남기시고 이러셔서 멀리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또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기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금방 돌아오실 것 같으면 뭐하러 떠나셨을까? 여행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으로 떠난 지 2개월 만에 나름 미국으로 가실 때는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아무튼 2개월 만에 귀국을 하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권에 도전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일이다. 당권을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년 초 전대 출마를 하시겠냐는 질문에는 마음대로 해석하시라. 한다는 얘기네. 네, 한다는 얘기네요. 네. 2개월 만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다가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또 당권 도전 하시는 건가요? 뭐하러 가신 거예요 대체? 왜 가신 걸까요? 아무튼 글쎄 홍준표 전 대표가 없던 자리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충분히 그 막말의 공백을 계속해서 메워주고 계셨는데 역시 원조시니까요.
축환영 그러시는데 네. 뭐 이분이 다시 당대표 잡으시면 뭐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발언해 주실 때마다 아주 뭐 글쎄요 혁혁한 공을 세워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촛불 시민들에게 우리가 왜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지를 새삼 계속해서 리셋 이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우리가 이래서 촛불 들었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깨닫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뭐 2개월 동안 바뀐 게 전혀 없어 보여서요,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불과 2개월 만에 돌아오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며 네, 과연 돌아오시자마자 또 3차 정상회담을 통해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12시 30분에 내일 12시 30분에는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간이겠네요.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그때 발칙한 뉴스 역시나 페이스북 라이브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